우리들의 인생에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난방이 별로 안 돼요. 자료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재채기도 기침도 조금씩 하는 바람에 지금은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면은 뭐 재채기 안 나오게 좀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럴 텐데 이 녹화 방송이니까 이거 어떻게 부탁하지? 예, 알아서 잘 코를 막아가면서 재채기를 눌러가면서 영상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다음 주네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분위기 좀 내보려고 음악을 잔잔하게 한번 깔아보았습니다. 이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족들이 모이는 뭐 대명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죠. 우리는 설날과 추석 이때가 더 명절인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성탄절 전후로 해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씩은 휴가를 갖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분위기 좀 내보려고 저도 음악을 좀 깔았습니다. 영상 들으시는데 크게 방해 안 되시기를 희망해보면서 낮게 한번 깔아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상황 또 성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자로 1137일간 운영을 해보았고요.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주보다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래도 지난주에 쭉 올라가는 게 반영이 돼서 그런지 환율 때문인지 이렇게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한 주간에 FOMC가 있었죠. 그 내용으로 좀 점프해서 들어가 보자면 이제 증시 상황 다우존스가 1.66% 지난주 대비 S&P 500은 2.08 그리고 나스닥은 2.72 해서 평균 2%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죠. 지난 주간 FOMC가 열렸죠. 열리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또는 그 전주에 파월이 얘기했었던 0.75% 아니 0.5% 인상을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떨어진 거죠. 어쨌든 0.5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입니다. 거의 제로 금리에서 이 정도까지 끌고 올라온 건 어마어마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즉 FOMC 있기 전에 녹화하는 영상 기준으로는 저번 영상을 녹화할 때의 그 데이터 값으로 봤을 때 연준이 0.75 대신 0.5 인상하는 것이다. 뭐 금리 인상 폭이 그동안 이제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3회 연속이 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4회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좋은데 그래서 증시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죠. 파월의 이야기에 분석을 해보자니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주식시장의 긍정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금리 계속 높을 거다라는 말에 좋을 수가 없죠. 이런 고금리는 인플레 이슈에 대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이런 그 관심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촉발된 건 이제 인플레였죠.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 조절을 위한 금리 인상이 과연 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이냐였는데 지금은 이 높아진 금리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이거로 내용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유지에 대해서 잠깐 하나 보자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아닌 내년 즉 23년도의 금리는 현재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4.25에서 4.5니까
뭐 이거는 그동안 계속 얘기가 있어 왔죠. 패드워치 통해서 요번에 0.5, 그다음에 앞으로 한 0.25 정도씩 두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였겠고요. 어디죠? 여기 있었나? 네. 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연은 총재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 정점에 도달하면 그 금리는 최소 뭐 한 1년은 유지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라는 망연자실이죠. 잠깐 돈 돌리기가 아닌 거죠. 지금 금리를 기준금리가 거의 5%니까 시중금리로 돈을 빌리자면은 뭐 7, 8%는 너무너무 겸손한 금리가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잠깐 돈 빌리고 또 자금을 회전시킨 다음 다시 돈 갚아버리고 내가 직접 돈 벌고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인데 그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럴 일이 많아질 거라는 불안감이 또 생기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클리브랜드 총재는 당분간 금리가 5%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금리가 4.2에서 4.5인데 앞으로 한 1% 올린 거를 한 1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윌리엄스 총재, 윌리엄스 뉴욕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클리브랜드 총재 이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5% 중반 금리가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5% 중반으로 계속 유지된다. 이런 개념인데 과연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들이 많죠. 집 빌려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모기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뭐 자동차를 요새 산다고 했을 때 신차 렌트하는 또는 뭐 할부하는 금리조차도 10몇 %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장난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죠. 차를 살려면 현금 주고 살았는데 현금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많지 않죠. 있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제 지난주에 제조 PMI는 예상치보다 좀 1.6% 낮게 나왔고요. 서비스 PMI도 예상치보다 2.1%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뭐 인플레 잡겠다라고 했는데 안 잡히네. 또 올리는 금리 속에 인플레는 안 잡히고 안 잡히고 빠져나가고 뭐 되냐 안 되냐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통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우리가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보고 있죠. 인플레 촉발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에 대해서 건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아울러 기업 쪽에서도 보면은 기업이 수익이 있냐, 즉 고용을 잘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고용 수준이 잘 유지되느냐. 이것이 만약에 긍정적일 경우에는 즉 고용이 긍정적이다. 고용률이 좋을 때는 경기 침체가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어려워도 월급은 꾸준히 받고 또 인플레이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금리 때문에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야 인플레 생기면은 고금리 유지돼서 기업 실적 안 좋겠네인데 재무부에서 볼 때는 고용이 좋아? 그럼 뭐 기업도 괜찮은 상황 아니야? 이것은 뭐 긍정적인 거니까 경기 침체 별로 없을 거야. 이 두 가지가 같은 투 트랙으로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뭐 파월의 입장과 옐런의 입장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들의 투자를 아는 관심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움직이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은 옐런의 말로는 지금에서 더 떨어질 거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파월의 말은 아야 이거 뭐 한 번 더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는 파월의 말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옐런의 말은 상승이 더 큰 거죠. 자, 상승을 견인할 팩트도 있는 거고 하락이 당연한 팩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뭉쳐져서 움직이니까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상승과 하락이 막 뒤엉켜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느냐 이런 거 정확히 짚어내긴 더욱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인덱스에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시는 것 또는 가지고 계시는 주식과 채권의 포트를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해주는 것 이것이 23년도의 투자 전략으로는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간에 콧물이 흘러서 휴지 뽑아 오느라고 잠깐 멈칫했는데요. 양해의 말씀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뻔뻔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엔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나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